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준기라고 하고요. 비록 비대면 음성 강의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공부할 주제는 경기도의 장시, 시장이죠. 이거에 대한 건데 제가 이 강좌를 맡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민속학 연구소에 제가 근무하면서 도처의 이제 시장들을 이제 많이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장시와 포구라는 단행본 책자를 이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문화 강의 같은데 이제 장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뢰를 많이 받는데, 나도 딴 것도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장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추억을 건드리는 거고 그 서민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룰 때마다 이제 좀 새롭다고 그러나요? 그 새삼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뭐 오늘 강의도 뭐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어, 일단은 어이, 설마 이 셔터 이렇게 딱 어?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건 아니시죠? 음. 어,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비대면 강의고 뭐 이 촬영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목차는 그 뭐 경기도의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뭐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나요? 집중력과 인내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장시를 나열하는 것보다 장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장시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 종류,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장시가 역사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과정들, 그거를 미리 이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장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갖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경기도의 장시, 뭐 몇몇 개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장시에 대한 전망, 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뭐 같이 이제 공부하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시의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먼저 이제 장시의 개념입니다. 장시가 뭐냐,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장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넓은 관념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좁은 어떤 실제적인 장소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관념적인 넓은 의미로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교환 경제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량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가격은 점점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뭐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뭐 공급량은 요만큼 되면 서로들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윗돈 붙이고 그래서 가격이 뭐 형성되고, 뭐 이런 식의 골치 아픈 얘기들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어떤 그런 교환 경제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건 뭐 지금 생각해도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물화의 교환과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의 개념이죠. 그 우리 고문원에 이제 만기요람이라는 책자를 보면 요 이제 장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행상이 모여서 그죠? 그 장사꾼들, 행상 장사꾼들이 모여서 교역하고 물러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이 매매되고 교환되고 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시간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장소의 개념이고요. 장소의 개념이고, 이런 장소의 이제 장시를 예전엔 장시뿐만이 아니라 장터, 장판이라는 의미로 썼죠. 그죠? 이 이제 터나 판이나 뭐 이제 그 어떤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음. 요게 이제 전통 시장의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서부터 장시, 시장 뭐 이런 거는 이런 의미로 썼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 아무래도 시장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나 현대적인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장시하고 조금 이제 단어를 거꾸로 만들면 옛날 어떤 그 전통 시장의 개념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시라는 용어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주로 전통 시장, 장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그 건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당이죠. 그래서 어떤 개천이나 개천은 이제 그 하천가나 그 다음에 마을의 어떤 공터 그냥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요. 근데 장날 되면 이제 행상인들이 쫙 와서 이제 그 좌판 깔고 그러면서 이제 쫙 모이는 거죠. 어. 아마 그래서 고역하고 물러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강의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는 장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뭐 뻔한 내용이니까 뭐 이거 다 아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뭐 빨리 감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왕 이제 그 PPT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뭐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제목만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종류는 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따라서 맨날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나. 그런 날마다 열리는 이제 상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뭐 계절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1일, 6일, 뭐 이런 정해진 날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쓰는 시장이 있는데, 그걸 정기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이 아는 이제 민속장, 뭐 5일장, 이게 이제 정기시장에 속합니다. 그다음 판매하는 물건에 따라 뭐 농산물을 파느냐, 수산물을 파느냐, 뭐 첨가물을 파느냐, 채소나 과일, 그 다음에 이제 의류를 파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도 하죠. 왜 의류 시장 그러면 동대문이 자꾸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집중적으로 의류 상가들이 많아서요. 뭐 이렇게 전문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그런 시장들도 있고요. 다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살면 소량을 뭐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한테 파는 중간 상인들 있죠. 중간 상인들은 이제 가게로 물건 떼다가 이렇게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도매 시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설명을 하고도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저보다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뭐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아서요. 뭐 저는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뭐 관점이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현대 시장을 이제 체계적으로 뭐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 생각엔 전통 시장에도 다 있었어요. 적어도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았느냐. 아,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런 거는 다르겠지만 흔히들 그 예전에 이제 시장은 조선시대의 시장은 다 정기시장, 오일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상설시장이 있어요. 시전이 상설시장이잖아요. 상설시장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 이 전문적인 어떤 그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느냐? 근데 이것도 있었어요. 그죠? 수산물 위주로 파는 그 어시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재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시장들도 있었죠.
다음, 뭐, 도매시장? 당연히, 우리 이제 도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사상도고, 뭐, 이런 식으로.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었다. 전통시장서부터.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시장 체계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조금씩 서구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재정립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을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개를 요 다음서부터 이제 보기로 할게요. 혹시 도깨비 시장과 돗대기 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도깨비 시장은 도깨비가 나오는 시장인가요? 아닌 게 아니라 의왕시에 가니까 부곡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 입구에 도깨비 마스코트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설마 이게 도깨비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이 도깨비 시장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원래 그 아침 일찍 잠깐 섰다가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이 쫙 흩어져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공터만 남는 거죠. 공터에. 그걸 도깨비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금전 등록기 소리로 바꿨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이제 돈 나오는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숭례문이고요. 예전에 이제 숭례문 앞에 이렇게 이제 근교에서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와서 뭐 배추도 팔고 무도 팔고 뭐 채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팔았었죠. 조선무도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아침 일찍 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리면 이제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죠. 농사 지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래가 그 예전에는 시전이 이제 정매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좌판을 깔거나 뭐 이런 식의 임시 어떤 장판 이런 것들을 이제 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금지시켰었어요. 이걸 금난전권이라고 이제 배우셨죠? 금난전권이에요. 금난전권. 그러니까 이제 몰래 몰래 이제 섰던 거죠. 몰래 몰래 섰던 건데 그 전통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아침에 잠깐 아침 나절 이제 서는 시장을 이제 도깨비 시장이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시 열리는 시장이었다. 도깨비랑은 상관이 없다. 뭐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돗대기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왜, 아유, 돗대기 시장 같아. 사람 막 북적북적거리고 뭐 정신없을 때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 요 돗대기 시장은 원래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돗자리에 이제 많이 늘어놓잖아요. 그럼 돗자리 채로 판다.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도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요거 이 사진은 이제 선해청 자리에 이제 그 창례장이라고 있었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식 상설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근대식인 것 같진 않은데 근대식인 것 같진 않은데 뭐 하여간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돗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 쫙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거를 이제 그 파는 중간 상인들이 이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아침에 경매 열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열릴 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싼 값에 싱싱한 물건을 사가려고 북적북적 대잖아요. 그래서 그 북적이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됐지만 원래는 돗자리채 파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뭐 이런 시장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다음으로는 양령시와 파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양령시는 뭐 이렇게 제기동이 자꾸 떠오르는데 제기동에 이제 그 양령시 축제도 열리잖아요. 근데 그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령시는 그 대구 양령시였죠. 약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전문적인 물품을 파는 이제 시장들이 있었다.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오, 이게 언제 때 모습인지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마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각 처에 뭐 강원도도 이제 원주 같은 데도 이제 양령시가 쓰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게 양령시가 이제 크게 성공한 거는 뭐 대구 이 정도죠. 어, 이 양령시는 뭐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시장이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약재가 나오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뭐는 언제 나오고, 뭐는 언제 나오고, 이런 때가 있으니까 이게 계절마다 또 열리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문 시장이자 그 정기 시장의 성격을 조금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시는 한문으로 한번 써볼까? 이 양령시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그래서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다. 그거고 파시는 파시. 그래서 이제 한문을 조금 쓸게요. 이게 마우스로 잘 안 되는데 이걸 왜 구태여 쓰고 있는지 글자가 멋있는 것 같아서 파도 위의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거 파도 바다 위에 무슨 시장이 열리겠어요? 뭐 배 위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예, 파시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전문 어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음, 상당하죠. 네, 상당한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글자가 보이시나요? 어, 황금의 파시, 뭐 연평도, 그리고 연대가 써 있네요. 1967년이네요. 그 6.25 동란 이후에도 이 연평도에 이렇게 엄청난 파시가 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획기가 되면 생선은 이제 싱싱할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평도에 이제 그 파시가 열렸던 장면인데, 여기 배들 엄청나죠? 그래 놓고는 꾸역꾸역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배들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났었네요. 이게. 어, 뭐,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제 생선이 풍부했다. 라고 이제 연암도 이제 열하일기에서 그렇게 이제 조선의 자랑거리 중에서 이제 생선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내륙 지역에서는 진짜 뭐 생선이 이제 귀했겠죠. 그래도 못 먹진 않죠. 이렇게 이제 소금에 쪄려서 짜서 그렇죠. 안동 그 자반고등어인가요? 그거 한 점 이렇게 딱 떠서 이제 딱 하면 입이 쩔 정도로 짜죠. 그거 한 점이면 밥 한 그릇 다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여기 이제 서해에서는 조기, 동해에서는 명태, 남해에서는 고등어.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이제 생선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생선이 있어서 어, 근데 이게 생선이 조기 같은 경우에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난류성 생선이에요. 난류성 생선이라서 이제 따뜻한 수온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쫙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요 올라올 때마다 이제 잡는 거죠. 흑산도어장, 그다음 칠산어장, 그다음에 연평도어장, 요 해류를 타고 이제 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잡는데 되게 그 4월에서 6월경에 이제 연평도로 올라오는 조기가 굉장히 크고 튼실해요. 그래서 뭐 법성포도 조기가 유명하지만 예전에 이제 법성포 조기하고 연평 조기하고는 이 크기 차이가 굉장히 이제 났었죠. 이 성어기에 가장 컸을 때 이제 연평도에서 잡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연평도에 파시가 열렸던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서 지역에서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이 어시장을 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시죠 일종의 정기시장이죠. 그래서 어획기에 따라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정기시장의 성격을 보였다. 이런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파시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듯 해서요. 예전에
그 한국의 민속에서 음식 문화를 가르칠 때 이 조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생선 문화. 그래서 그때 자료를 조금 이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1930년대 기사에 일제강점기 기사에 요 연평도의 조기 파시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 파시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였나 이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용문을 걸었습니다. 연평도의 조기 어기는 이제 4월에서 6월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간 중 파시가 열려서 일시적 취락이 형성되며 각종 상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의 도시가 성립되는 거죠. 그 다른 때 이제 텅 비었던 그 섬이 뭐 섬에 뭐 집이 몇 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선이 약 1000척 정도.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기를 팔러 오는 어선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운반하는 배하고 이제 그 상선들이 약 1000척. 그러면 2000척이잖아요. 배 2000척이 이제 바다에서 하나의 섬으로 몰려온다. 그럼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인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가 되면 요리점이 30호 정도. 그 일제강점기의 요리점은 일반 음식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 기생도 부를 수 있고 좀 유흥적인 성격이 강할 때, 유흥적인 성격이 강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요리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0% 생기고, 그러니까 일종의 접대 행위도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물건 좋은 거 받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좋은 가격으로 팔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접대 문화가. 카페 1호 뭐 다방 그러면 조금 적합할 것 같은데 카페 그러니까 그런데요. 음, 뭐 커피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나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다음 음식점이 이게 이제 일반 그 식사를 하는 데죠. 53호. 이발관이 9호. 이발관은 왜 생겼을까? 그다음에 목욕탕이 3호. 근데 이 목욕탕은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요. 그 커다란 천막 있잖아요. 검은 천막. 이런 것들 막 크게 이제 쳐놓고 거기서 물 받아놓고 이제 하는 거죠. 목욕탕 3호. 그다음 대소소 2호. 아무래도 거래 서류를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여인숙 3호. 숙박업소가 생각보단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면 배 위에서 잡겠죠. 뭐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엄청났었다는 생각해요. 연평도 파시는 그 왕조실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서부터 그게 이제 있었던 거는 그런데 민간 어떤 그 상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 조선 후기였었겠죠. 조선 후기였었고.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였었는데 그 해안 오염 때문에 요즘은 조기도 잘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평도 쪽이 이제 NLL 그 근방이 돼서 좀 가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쇠퇴하는 그런 감은 있지요. 그래서 그 서해안 지역, 도서 지역 답사할 때 그게 이제 어부했던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이 연평도에서 이제 조기 그 잡아서 이제 그 만선이라고 가득 채워서 그때의 어떤 자기의 이제 흥겨운 그런 기분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노래도 흥얼거리시거든요. 노래도 뭐 연평 바다에 뭐 풍년이 났단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 배치기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만선 됐을 때 그런 노래를 이제 듣는데 본인은 이제 흥겨워서 하시겠지만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그 예전에 그 어업의 전성시기 그게 얼마나 그리우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들긴 했었거든요. 조금 얘기가 뭐 삼천포로 빠졌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장시의 기능인데요. 그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시장은 물론 그 물건을 교환하고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제일 기능이겠죠. 근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래서 옆마을에 이제 그 김영감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김영감 틀림없이 이제 장날 나와 있겠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교의 장소이기도 했었고요. 다음 정보와 문화의 교류. 음, 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뉴스 같은 것들 막 접할 수 있으니까 뭐 정보의 홍수죠. 그런 시대에 사니까 뭐 이 시장에서 얻는 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했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이제 시골 구석이 이제 틀어박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죠. 심지어 뭐 옆 동네에 김초신의 막내딸이 언제 결혼하더라 이런 소식도 이제 듣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제 주변에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 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농사가 잘 됐더라, 어떤 게 흉년이 들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아, 이런 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라는 실제적인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보와 문화의 교류장이었고요. 그 다음 놀이와 유흥의 마당이었습니다. 뭐 놀이판들이 이제 많이 볼거리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각설이도 예전엔 그냥 구걸하진 않았습니다. 뭐 각설이 타령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런 정도 이제 그 재주를 조금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뭐 구걸을 하든지 하는 거니까요. 뭐 엿장수 뭐 가위질술이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이렇게 가위 휘두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조그만 이제 그 흥미거리 외에도 뭐 대대적으로 이제 광대가 들어오는 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놀이와 유흥의 마당 역할을 했었다라는 내용인데 보면 그 요즘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하죠. 지원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아직까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대형마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지원할 수는 없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자생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 이거를 이쪽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기능 좀 묶어보면 요걸 이제 문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추억을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훈훈한 어떤 옛 정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전통시장이 나가야지만 자생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뭐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지원금이 들어가면 뭐 주차장을 넓히고 그다음에 간판 보수하고 뭐 그다음에 뭐 시장 밑바닥이요. 밑바닥 고치고 그다음 삥 둘른 아케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설하고 이런 데 대부분 소용되는 것 같아요. 그 비용들이. 근데 앞만 고쳐도 그게 백화점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답을 그 문화적 기능에서 찾자라는 의미에서 그 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능에 대해서 뭐 다음 장소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속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뭐 툭하면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쓰는 속담일까요? 첫 번째 가는 날이 장날이라서 잘 구경하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 잘 대접받고 그러고 왔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공교롭게도 장날이라서 찾아갔는데 집이 텅 비어서 장에 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 못 만나고 이제 허탕치고 왔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음, 국어 사전에는 둘 다 등재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자들이 대부분의 의견으로는 첫 번째 의미가 원래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탕 쳤을 때 말고
금상첨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때 이 얘기를 이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래. 음, 운이 좋았어. 그런 의미로 이제 원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자꾸 바뀌면서 뭐 이번의 의미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장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들. 장 보러 간다? 장은 보러 가는 거죠.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매매를 넘어서 장터는 풍부한 볼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이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볼거리가 있었냐? 그거 이제 그 사례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그 예전에는 뭐 보통 그 민속장은 뭐 1일 6일, 2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닷새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가끔씩 뭐 일주일이나 열흘간 쫙 이렇게 계속되는 큰 장도 있어요. 큰 장도 있거든요. 그 큰 장 중에 이제 장별신이라고 있었는데요. 장별신. 이거는 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장을 처음 세우거나 장선다, 장을 세운다라고 표현하죠. 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조금 쇠퇴해져 가는 장을 다시 번영시키기 위해서 거행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행사였거든요. 근데 요 명칭을 보면 아시지만 별신, 그럼 뭐 별신굿, 그런 굿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굿과 관계가 있어서 굿과 놀이가 병행되는 그건 종합적인 행사였어요. 종합적인 행사였죠. 이거야말로 이제 축제였죠. 축제. 이거를 왜 쓰죠? 축제. 아무튼 축제할 때 뒤에 제자가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어떤 놀이와 제사가 이 축제에는 원래 혼용돼 있었던 거예요. 고대서부터 그런 거죠. 음주 가무만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에 신한테 기원하는 행위도 있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우리의 이제 축제의 일종이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야 되잖아요. 입소문 듣고 예전에 무슨 뭐를 뭐 방송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뭐 홍보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는 기간 내내 하는 거죠. 내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볼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각처에서 이제 광대가 이제 불러들여져요. 그래서 그 남사당패 그뭐 줄광대 얼음놀이라고 그랬죠. 얼음산이. 얼음, 줄광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풍물패들 그 와서 이제 놀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야바위꾼 야바위꾼 왜 야바이 종지 이렇게 세 개인가요? 이렇게 놓고 세 개나 네 개 놓고 그게 뭐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뭐 야바위꾼 오고 그다음에 건달들도 모여들고 이 건달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서 이 문제가 되죠. 아무튼 그 뭐 돈 냄새를 맡으면 이제 모여드는 그런 인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흥행이 있어야 되니까요. 흥행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래서 각종 노름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만 관청에서도 막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보여요. 하나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시끌벅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난장 튼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다음에 흔히 지금도 이제 난장판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북새통을 이뤘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구름대처럼 몰려들거든요. 음. 예전에 이제 정선 할머니한테 이제 그 들은 얘기인데 자기 어렸을 때 아주 어리진 않았겠죠. 집에서 그 콩 한 자루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팔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에 딱 갔는데 이제 야바이꾼이 있었나 봐요. 큰 장에.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본인이 이제 눈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처음에 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걸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반나절 동안 그걸 다 잃고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 한두 명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장별신이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뭐 너무 이상한 행사를 먼저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 다음 문화를 한번 살펴보죠. 백중장은 들어보셨죠? 백중은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죠. 농매기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호미를 씻어서 걸어 놓는다. 그래서 호미 씻이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때가 되면 이제 머슴들이 그 예전에 왜 집에서 이제 일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전을 받는 날이에요. 1년 내내 일한 그 품값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머슴 생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두둑해진 이제 쌈짓돈을 이제 풀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여간 이 흥청망청 이제 쓰고 뭐 이러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백중이 되면 이제 백중장이 열리죠. 백중장이 열리는데 지금도 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열리는 곳이 많고 그래서 그 용인 백암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요 날이 되면 이제 주인한테 이제 마당에서 큰절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아 주인님 1년 내내 진짜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이제 이 일은 머슴 일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장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 보면 다 털리는 거죠. 뭐 술집들, 뭐 노름판 이런 뭐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텅텅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다시 주인집으로 와서 다시 인사를 한 다음에 저 주인님 1년 이번 1년 한 번은 더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를 한 10여 년을 했다고 그 전설적인 머슴이 있다는 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웃프죠. 웃으면서도 좀 슬픈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돈이 모이는 곳은 어떤 유흥이라는 요소가 이제 낑겨드니까요. 또 그 주위에 이제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도처에서 이제 풍물패가 동원되고요. 그다음에 씨름 대회도 이제 크게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큰 데는 이제 황소를 주고 뭐 다 황소를 주는 건 아니고 조그만 곳은 이제 송아지 한 마리 주고 뭐 이런 그 지역 장사를 뽑는 대회들도 이제 열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장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명물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데 몇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거리목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리목? 음. 장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도처에서 이제 그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갯마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강이 있다면 이제 나루가 있고. 뭐 근데 요 길목에서 그 장사꾼들이 딱 모여서 그 주민들이 갖고 오는 그 물건들을 사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그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요 거리목 장수가 이제 가서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이제 가서 자기의 생산품을 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가로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물건을 팔면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그런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도매상에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중간에 하나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뭐 지탄을 받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중간 상인이었죠. 거리목 장수. 그다음에 여립구는 그 물건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입구에 딱 서 있다가 두리번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다가가서 무슨 물건을 찾으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그 판매처에서 구문을 조금 이제 얻어먹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에선가 이제 이 여리꾼을 그 삐끼에 비기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리꾼에 대한 모독이죠. 그 삐끼는 유흥업소에서 사람들 이렇게 그 속된 말로 이제 꼬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입군, 뭐 나름대로 상품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멍터리 물건을 소개하진 않죠. 열입군 있고 물건 소개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말광고는 그 사투리 말광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곡식을 재는 통 중에 말통이 있어요. 말통은 동그랗죠. 그 다음에 되는 이제 되박이라고 해서 네모났죠. 요게 이제 뭐 쌀이나 뭐 콩, 뭐 이런 것들 계량을 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쌀가게에 딱 가면 이제 그 팔라고 딱 내가면 쌀가게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말통에 넣어서 재는데 살 때는 손을 이렇게 오므려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오므려서 싹 긁으니까 쌀이 이렇게 담기게 되죠. 살짝. 이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여기 요령이 있죠. 그 다음에 팔 때는 손을 이런 식으로 오므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짝 깎이게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해서 뭐 한가마에 뭐 웬만큼 이렇게 남기고 막 이런 거예요. 얼마 남겼는가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재주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뭐 이럴 바에야 시장마다 그 자기의 이제 그 말과 그다음에 되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계량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러고 이제 구문을 조금 이제 얻기는 하죠. 얻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공정거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이 좀 그런 정도의 요령의 장소이기도 했구나. 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뭐 그것도 시장의 하나의 일면이니까요. 시장의 일면이니까. 그래서 요즘도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거 열리면 이런 예전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통시장마다 고객센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뭐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어떤 열입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울 딱 이제 들고 뭐 그 조금 찜찜하게 이제 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한번 그 정확한지 한번 재주겠다. 뭐 이러면 시장의 어떤 공정거래를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장사꾼들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찾아가 다니면서 이제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도 이제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시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 장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현대로 이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장시는 상고 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물 교환은 조금씩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그 번듯한 이제 그 상점은 없었고 그냥 공터 빈 마당에서 여기서 물건 교환한 장소다. 그럼 와서 뭐 교환하고 이랬겠죠. 자급자족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이제 바꾸고 이런 경제는 이제 상고 시대에서부터 존재했었다. 라고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국가 들어오면은 이제 경시와 향시가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서울시장과 시골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시는 신라 때 이제 경사시라고 있었어요. 신라의 수도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그런 시장이죠. 그게 있었고 고려 때는 이제 개성 근방에 이제 방시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왔다가 물건 팔고 또 이제 가고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 방식은. 그다음에 조선은 이제 정식으로 그 종로 1가서부터 종로 3가에 이르기까지 그 뭐죠? 그 3,000칸 정도의 이제 한 칸 한 칸,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잖아요. 3,000칸이 되는 행랑, 쫙 이제 행랑을 져놓고 거기서 이제 가게를 한 칸씩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임대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그 내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물품은 나만 담당한다. 그 대신 이제 세금을 이제 내는 거죠. 국가의 세금도 내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도 이제 조달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시전 상인이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6가지 품목이 있는데 뭐 비단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걸 유기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기전. 아무튼
그런 이제 시전이 있었어요. 뭐 확실한 이제 상설이죠. 그래서 이제 상설 시장의 특성도 이제 지니고 있었다. 경시는 아무래도 이제 수는 많은 물량들이 이제 오고 가야 되는 거니까 매일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기에 비해서 이제 향시 시골 시장의 유래는 아마 이제 고대 국가에서 그 성읍마다 조그만 그 뭐 성읍 예전에 이제 뭐 면단위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런 조그만 마을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사만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그러지만 그게 수십 가지의 어떤 성읍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족 국가 체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뭐 읍이나 면단위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부족 국가의 단위였었고 거기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장들이 열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의 음, 지금의 이제 시골 시장의 이제 유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대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체계가 이제 갖춰지겠죠. 그래서 조선 중기쯤 되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전국 각처에 이제 그 3일 단위, 5일 단위, 10일 단위, 15일 단위 이제 그 정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뭐 이 중에서 이제 5일 시장이 이제 그 가장 체계적인 시장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렇게 하다가 17세기 후반에 5일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전국 각처에 이제 시장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쓰게 되지만 경기도는 늦게 생겨요. 경기도가 오히려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늦게 형성이 된 거는 왜 한양으로 모이는 물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서. 집산이 되지 않고 흩어지면 안 돼서. 그래서 요, 그 경기도권은 이제 시전 상인들의 어떤 전매권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늦게 생기게 돼요. 좀 늦게 생기게 되고.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임란 이후에 서민들의 생활이 이제 피폐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뭐 생산하는 게 있으면 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다 팔아야 되고 그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허용을 하게 되죠. 허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의 통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어디 모여서 장사를 하는 걸 허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전상인들이 금난정권, 발음이 이상하죠? 금난전권이에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시장이 경기도에서도 그 체계를 잡게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이 체계를 잡는 건 17세기 후반경이라고 보면 되고, 요때 성립된 시장이 이제 5일장이죠. 5일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근데 왜 이런 3일, 5일, 10일, 15일 요 단위 중에 5일장이 보편화되었느냐라는 이유는 요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5일장이 어떤 체계로 형성되느냐 이거를 확인할까요? 5일장의 기본은 5일이라는 시간성하고요. 그 다음에 30리와 50리 거리를 사이에 둔다라는 공간성을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가령 1, 6장이겠네요. 1, 6장. 1일 6일로 끝나는 날 장이 서면 그 다음 한 30리에서 50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2일과 7일 장이 서겠죠. 27. 그 다음에 또 30리에서 50리 떨어진 지점에 38. 38장. 그 다음에 49. 뭐 글씨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악자같이 쓰고 있죠. 그 다음이 50.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럼 요 장들과 장들 사이에는 배우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시장은 16장은 요 배우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그 다음 지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생산품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생산하는 거죠. 그 생산품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생필품을 요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게 맨날 이제 필요하고 뭐 요즘은 뭐 맨날 필요하면 뭐 이렇게 그 마트 가서 사고 그러면 되지만 예전에는 모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일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 생산품 수합 그다음에 살 물건들 조금 이제 정리를 해두고 이걸 사야지 하는 5일 동안의 기간이 이제 필요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혹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주민들의 입장이고요. 그 장군들의 입장을 보면은 매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장사가 전문이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육장 다음에 한참 걸어서 밤중에 걸어가죠. 그 메밀꽃 필 무렵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본평장에서 대화장 넘어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이제 서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사꾼은 매일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림이 조금 이제 찌그러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장시 중에는 조그만 소시장도 있지만 대시장도 있어요. 그 대시장은 요 그러니까 장돌림이죠. 장돌림 구조에 이제 속하는 요 장들에서 수집한 물품들을 몽땅 다 집산해 있다가 다른 지역의 장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식의 장돌림 구조가 이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 되면 이게 거미줄망처럼 엮여서 전국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유통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5일 정책에는 굉장히 뭐 전국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장시의 물품 유통 과정, 뭐 이거야 뭐. 지역 생산자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수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객주나 여각, 이거는 이제 큰 건물, 창고 이런 것들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 물품을 이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업도 했어요. 돈도 빌려주고요. 그때 물론 이제 이자가 비쌌겠죠. 요즘에 사채 정도겠죠. 그 다음에 음, 숙박도 이제 알선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 도처에 이제 그 장사꾼들이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고요. 거가는 그냥 도매업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부상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시장, 향시, 시골 시장으로 이제 그 물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간다. 근데 소비자는 그 생산자이기도 했었죠 예전에 그죠 지역에. 그래서 여기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관계를 보였었다라는 거죠. 뭐, 이 장사꾼 중에는 뭐, 보부상 말고 이제 박물장수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이제 보따리 이렇게 하고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두매상골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주로 보따리 딱 펼치면, 그죠? 텐마루에 앉아서 보따리 딱 펼치면 뭐 침선도구뿐만 아니라 뭐 거울, 그 다음에 분? 뭐 뷰티분 이 생각나죠? 어렸을 때 분, 뷰티분. 뭐 이런 것들 주로 여성 물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물품들을 파는 그런 박물 장수가 있었죠. 박물 장수도. 전통시장의 변모 양상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 사진, 음, 이 아시죠? 유기 놋그릇입니다. 놋그릇이거든요. 가공할 만했었죠. 이게 녹이 잘 쓸어서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이제 그 씻으려고 그러면 뭐그 잿물 뭐 이거 해서 뭐 수세미로 문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게. 뭐 밥그릇도 이거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러니 그 스테인레스, 그죠? 녹이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스테인레스. 그 그릇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무튼 그 6인데 뭐 세수대야 이런 것들은 아시겠고 이 요강이 가장 많은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강이 예전에 생활 필수품이었어 하는 걸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그 그
파는 상인들 보면은 이렇게 그 갓이 조금 납작하죠. 납작갓이라고 얘기를 해서 양반들은 갓의 둘레가 이제 크잖아요. 근데 이 납작갓 요거는 이제 중인들이 쓰는 모자였고요. 그 다음에 옷도 소매가 조금 좁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게 이제 양반 계층인지 중인 계층인지는 구분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중인들이 상인으로 이제 많이 나서기도 했었죠. 예전 이제 장터의 옛날 모습이 좀 그렇네요. 그냥 골목에 이렇게 좌판 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추억에 이제 황구, 무렁이 있고, 그 시장마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약간, 돌아다니, 좀 나댄다고 그러나요? 그 나무칼 차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조금 정겨운 모습이네요. 이런 시장이 현대 이렇게 바뀌었다. 이 사진은 아마 이제 금촌 통일시장일 거예요. 통일시장. 뭐 관광 무슨 그 시장으로 이제 육성이 돼서 시설도 이제 현대화 시키고 뭐 이런 건데요. 바닥도 이제 깨끗하고 그다음에 간판도 깔고 그랬잖아요. 전혀 근데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게? 하지만 예전의 시장은 이렇게 공터였었죠. 공터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여기 상점가가 생기는 거죠. 하나둘씩. 여기 상점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게 되고, 여기 상점 골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점이 쫙 밀집한 그런 골목이 이제 상설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 이제 비가림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케이드 시설 딱 하고 뭐 이러면 요즘 전통시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변모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습이 이렇게 변모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경기도의 장시를 나갈 차례인데요. 이 시간 분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오이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인내력으로 참고 견디시고 어, 민망해서 웃는 거죠. 경기도의 장시요. 이 지도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6대로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퍼지는 요즘에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가 6개가 있었는데요. 한양에서 뭐 전국으로 퍼지려면 당연히 경기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함경도로 빠지는 길, 요거는 그 평안도로 이제 빠지는 길, 요거는 이제 강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호남, 요쪽은 경상도 지역, 요거는 이제 강원도를 거쳐서 이제 경북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도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로망을 통해서 물류가 유통되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의 거점에는 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도로가 통과했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뭐 흥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육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길도 있었거든요. 이 물길도 있어서 요 물길을 통해서 여기 쭉 올라와서 이게 이제 마산수로라는 곳이죠. 이제 대부도하고 이제 화성, 여긴 마산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산포, 그 다음에 안산의 사리포구, 그 다음에 인천의 소래포구, 이게 이제 경기만의 3대 포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수로의 역할을 했어요. 물길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쭉 요거를 통해서 이제 물류가 공급되면서 여기 김포와 강화도 사이 요거를 이제 염화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김포 사람들은 강이 아니죠. 근데 강처럼 생겼으니까요. 해협이 좁으니까. 이 좁은 데로 다녀야 돼요. 바다 한복판으로 다니다가 풍랑만 나면 그냥 완전 뒤집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와 가깝게 갈 수 있는 백기를 찾은 거예요. 백기를 찾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해로였는데 문제는 시흥에서 대부도까지 막히는 바람에 아시죠? 시화호. 졸제 이 안산이 이제 내륙 지역이 돼버린 거죠. 내륙 지역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요 수로는 지금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도 국가인데, 그죠? 바다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 수로 주변에도 커다란 장터들이 많이 섰어요. 사실은 뭐 우마차나 리아커 이런 걸로 운반할 수 있는 그거하고
배에다가 싣고 뭐 부력만 생기면 가라앉지만 아니면 무조건 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 실을 수 있는 물량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서 예전의 수로는 물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한번 추가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장시는 육로와 수로 등의 이제 교역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고, 요게 17세기경 완전히 이제 시장망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다시 확인하면 이제 그때 한양 지역의 시전 상권의 보호를 통해서 경기도는 늦게 이제 장시가 형성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그 조선 중기, 그 다음에 경기도는 17세기 조선 후기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시장만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예전의 교통의 요지는 지금도 교통의 요지지요. 뭐 수로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거는 다 그 뭐 고속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요게 영동 고속도로, 그다음에 요게 경부 고속도로, 이게 뭐 호남 고속도로 뭐 이런 식이죠. 음. 지금도 지역 거점이에요. 지금도 지역 거점이고 뭐 그렇게 그 어떤 지역이 확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전통이 이제 누적되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거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시가 있는 거대 장시가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보시는 표는 아까 봤던 지도 있잖아요. 6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만 지역의 해로, 그 다음에 한강수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장시권을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제가 책을 기술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설명하려면 뭐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얻어낼 거 없고 기억도 잘 안 나요. 다만 여러분의 지역이 어떤 육로나 수로를 바탕으로 예전서부터 발전해 왔던 곳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이 딱딱한 도표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넘어갈게요. 뭐 넘어가는 대목도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경기도에 서고 있는 그 전통시장을 몇 군데 살펴볼 건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큰 시장이 서는데 왜 안 나와?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 경기도의 시장을 다루려면 뭐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라죠. 제가 조사할 때는 부천시에만 19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두 군데, 경기 남부에서 두 군데인데 이곳은 이제 조선 후기서부터 있었던 그 시장들이죠. 예, 현재 이제 어떻게 변모해 가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일단 포천시에 그 소읍 송울이라는 곳에 이제 송우장이 있으죠. 포천시는 지금도 이제 그 포천 자체 내에 전통시장의 장돌림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송우리, 뭐 신읍,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동장, 뭐 그 장돌림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이제 송우리가 예전에 이제 가장 유명했었죠. 요 송우장이 유명한 이유는 예전에 이제 경흥대로라고 그 함경도로 통하는 그런 대로가 있었어요. 이제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명태하고 그 삼배가 이제 특산물이었죠. 그게 경흥대로를 따라서 쭉 물류가 유통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기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송우 도고, 도고는 이제 도매상인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송우 도고, 도매인 조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 명태와 삼배의 어떤 판매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집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도초로 퍼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도매업자들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뭐 지금의 43번 국도, 그죠? 43번 국도에 해당되는 그런 길목입니다. 현재는 이제 상설시장도 쓰지만 뭐 전통시장, 사구장으로 이제 쓰고 있죠.
뭐 이런 정도의 시장은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5일장으로 이제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장세가 큰 편이에요. 잘 안 서는데 보면 뭐 행상인 뭐 한 그 4명 정도 있나요? 뭐 이런 장들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떡 장사하시는 이제 아주머니인데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무장에. 뭐, 그, 뭐 사연도 이제 굉장히 많겠죠. 이런 뭐 몇십 년 동안의 그 생활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뭐 밝은 그런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장사에 대한 연륜, 이게 이제 자부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다음으로 볼 장은 봉일천장인데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의 수능장이죠. 조선 후기에 문헌을 뒤져보면 봉일천장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때는 이제 공릉장이라고 불렀죠. 그 예종의 원비인 이제 장수망후 한씨의 이제 능이 있어서 그죠?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이제 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릉장이라고 이제 기록돼 있고요. 조선 후기에는. 그다음에 그 경기 남부에는 안성장, 경기 북부에는 봉일천장.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이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안성장 다음에 파주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파주에 파주읍이 있잖아요. 그 파주읍에도 이제 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장이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주장은 봉일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봉일천장은 이제 장세도 이제 컸지만 우시장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 이제 그 소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봉일천이 조금 이제 쇠퇴하면서 그 우시장도 금촌시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금촌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장세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바람에 어, 금천장이 커지고, 그다음 봉일천장은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상설시장도 있고 2일, 7일 날 이제 전통장도 쓰는데요. 그 규모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예요. 여기 이제 그 상설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죠. 할머니 뒷짐지고 장구경 나오셨나요?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쭉 이렇게 이제 그 행상인들이 이렇게 쭉 진을 치는데 한 30여 명 되나? 그 행상인이? 뭐 그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딱 시장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중에 직접 재배해온 어떤 채소류들 그걸 다듬고 계시거든요. 다듬고 계셔서 이게 시골장이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설시장과 그 전통장이 붙어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 조금 알력이 있어서 멀찍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그 하천가나 이런 데 밀려 있는데 여기는 시장 주변에 이제 그 5일 행상인들도 쓰고 그다음에 뭐 작기는 하지만 상설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도 그 생산품들을 팔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요 정도의 이제 그 시골 장터에서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주변은 조금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의 위상은 찾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시골 장터로서의 모습은 느낄 수 있는 장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 남부의 시장을 볼 차례인데요. 짐작하셨죠? 안성장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안성장은 조선 후기 18세기 때 이제 조선의 3대 시장으로 유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이제 학자에 따라서 3대 시장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대구, 전주, 안성 이렇게 꼽지요. 이 안성시장이 크게 된 이유는 그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요. 뭐 한반도 이게 잘린 거예요. 여기 이제 부산에서 한양으로 오는 이제 영남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또 한양으로 오는 삼남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하는 요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올라오는 물류가 이제 묻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호남 지역과 이제 충청도의 물류가 집산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다음 허생전에도 뭐 그 얘기는 나오잖아요. 괜히 그 안성장을 모델로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허생이라는 선비 돈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한양이 이제 변부자한테 이제 돈을 좀 꿔서 그다음에 안성으로 딱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허생이 이 매점매석하는 거죠. 하나의 물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이게 쇠고랑찰 일이죠. 근데 그가 택한 그 어떤 매점매석의 물품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이 과일이에요. 왜 과일을 택했을까요? 음. 이거 생활 필수품이 아니죠. 이거 안 먹어도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일은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물론 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 필수적인 생필품은 아니었는데 조선조 사회가 자기는 굶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삼색 과일 빠지는 제사는 없지요. 그래서 과일을 창고에다 쟁여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 썩은 과일을 버리는 거죠. 한 반 정도 버려도 1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사죠. 이 말총도 좀 그런데 이것도 생필품 아니죠? 근데 머리는 묶어야 되잖아요. 상투 틀어야 되고 갓은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허례허식, 그죠? 양반 사회의 이제 허례허식을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어떻든 그게 길목에서 딱 틀어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안성장이었으니까 안성장에 뭐 얼마나 많은 물류가 몰렸을까 이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성장의 전성 시기는 1910년대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쇠퇴하게 된 이유가, 요때 이제 경부선이 이제 뚫리잖아요. 근데 경부선의 노선이 원래 이제 안성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안성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평택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 수원, 한양으로 경부선의 노선이 가는 바람에 안성은 이제 물류 집산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기능이 없어지고. 그래서 쇠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음, 평택이 경부선의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안성시장의 그 장세를 이어받았을까? 라는 생각. 평택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그 안성시장만큼 크지는 않던데요. 오히려 수원시장이 더 그 혜택을 누렸겠죠. 음, 평택이 커지는 거는 그 이후에 그 한국동란 이후에 그 미군 주둔하면서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미군 주둔도 안성이 반대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평택은 모든 변화를 다 수용했었고, 안성은 모든 변화를 거부를 했었네요. 이, 그 이제 거부를 했다는 얘기는 뭐 그걸 거부해도 살만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발전은 이제 이루지 못했던 거죠.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인근의 그 지역들은 항상 비교가 되면서 뭐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그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안성 가면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 과거의 발목을 잡힐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변화를 이제 수용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혹시 안성분은 안 계시지요? 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시장은 쓰고요. 그 시장을 옮겼어요. 예. 그래서 그 위쪽으로 안성맞춤대로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안성시장, 한쪽은 중앙시장이라는 상설시장이 서고요. 그 주변으로 그 전통장이 이제 이치를장 쓰죠. 지금도 커요. 우리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성장이 암만 쇠퇴했다고 얘기를 해도 다른 지역의 장보다는 커요. 지금도 크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예전에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 안성기략이라는 책자, 그게 1925년에 나온 책자인데 거기에 실려 있는 사진이니까 일제 강점기 사진이겠죠. 그때도 뭐 이런 정도는 그 미국상 쌀 파는 그 골목에만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랬던 장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 장을 옮겨서 그런 거죠. 예전 장은 왜 그 안성천변에서 썼어요. 되게 하천변에 쓰잖아요. 그 공터에 사람들 꽉 이렇게 메우고 뭐 이랬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펑하고 이제 추억의 거리가 돼버렸네요. 추억의 거리. 이걸 되살리자라는 의미로 이제 해놨을 텐데, 뭐 안성은 뭐 시내 곳곳에 이제 문화재 천지니까요. 문화재 천지니까. 뭐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살아있는 박물관인데, 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발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근데 이제 그 뭐 빌딩 들어서고 이런 데는 이런 예전에 있었던 시가지보다는 뻥 뚫린데, 그죠? 뻥 뚫린데 이런 데가 더 발전하잖아요. 그 안성 같은 경우에 공도 그쪽이 이제 막 아파트 천지 이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안성 시내는 조금 이제 발전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하나 이제 문화의 도시로 이제 문화 관광의 시대니까요.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이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볼 경기 남부의 시장은 양평장인데요. 그 양평군 양평읍에 있지요. 근데 혹시 뭐 양평이 무슨 경기 남부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북부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기 남부하고 북부가 왜 한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북쪽이 경기 북부, 한강 남쪽이 이제 경기 남부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 남부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부 쪽이지요. 그죠? 경기 동부. 아무튼 요 양평장도 조선 후기서부터 썼던 그 유서 깊은 장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양근장이라고 돼 있죠. 일제강점기 이전에 요 양평이 양근과 지평이라는 두 고을이었었는데 이게 합쳐졌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양평이 됐는데 예전엔 이제 양근장, 그 이전에는 이제 갈산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갈산은 양평 앞쪽에 그 남한강 쪽에 있는 조금 야트막한 산 이름이죠. 갈산. 어, 이 양평장이 조선 후기서부터 성행하게 된 거는 이건 남한강 수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길 굉장히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물류의 집산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강이 뭐 강원도, 충청도 이런 물류들을 이제 한양으로 실어 나를 때 한강 면에만 딱 닿으면 이제 배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수은의 중간 집산지 역할을 했던 그런 장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양평 물맑은 장이라고 불러요. 장의 이름을. 그리고 이제 상설시장도 쓰고 여기도 역시 뭐 밀린 게 아니라 시장 골목을 따라서 3일과 8일 날 이제 전통장이 쓰죠. 전통장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양평 물맑은 장, 평상시에 이렇게 그 시장, 상설시장의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장날이 되면 요 골목 사이로, 골목이 널찍막하네요. 이렇게 쫙 들어서죠. 굉장히 규모가 커요. 상당히 규모가 커서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양평역까지 쫙 이렇게 늘어서게 되죠. 양평역까지 늘어서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물건들도 많아요. 뭐, 뭐 재배한 채소들 말고 묘목들도 많이 나오고 종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장구경도 쏠쏠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육성이 돼서 그 시장 관광 뭐 장터 관광 열차인가요? 팔도 장터 관광 열차? 그게 다니는 곳일 거예요. 그게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양평도 이제 장돌림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양수리,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용문산이 있는 용문, 그다음에 더 지나가서 지평, 다 장이 서요. 다 장이 서거든요. 근데 지평장을 제외하고는 다 웬만큼의 규모를 조금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이제 장구경,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물맑은 장, 이거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환경 오염이 안 돼 있는 곳, 청정지구예요. 아직도 청정지구거든요. 근데 양평 군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군이 3개 있죠, 지금 현재.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나머지 다 시일 거예요. 나머지 다 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시가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이 혜택이 더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뭐 일부러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네요. 뭐 양평군의 결정이겠죠. 그래서 경기도의 이제 시장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경기도 장시에 대한 어떤 전망, 이거를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래도 뭐 경기도 수도권이죠. 많이 발전했다. 뭐 이런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읍내? 어, 뭐 최소한 그런 지역으로 불리는 곳을 조금 벗어나면 그냥 시골이에요. 그냥 시골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 많고 아직도 그래요. 뭐 도농 복합 도시 그래도 뭐 지역으로 하면 아직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근데 뭐 지역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 농사 짓는 분은 몇 분 계세요. 그럼 아이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뭐 그럼 몇 분 안 남았어. 뭐 이러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려고 봄에 가면 거의 다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텃밭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크지요. 그거를 다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농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땐 농사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도 소비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내다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소는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또 서민 경제에 아무래도 전통 정터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몰라도 이제 대형마트에 뭐 끝까지 버티겠어요. 그래도 이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거 육성해서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시켜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자생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싼 값에 사는 게 시장의 매력이니까요.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 가성비가 있는 물품을 뭐 많이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특유의 구수한 인심과 상호 신뢰에 기초한 영업. 이게 이제 음, 활성화돼야 된다. 상호 신뢰 그러니까 왜 외상거래가 떠오르죠. 예전에 웬만한 그런 지역 시장 가면 왜 치부책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동네 주민들 외상거래한 거 이제 실려 있잖아요. 예전에 다 외상거래였죠. 추수 끝나면 이제 다 그걸 지불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그 신뢰에 기초한 영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뭐 이거야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전통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공간 그걸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 장터니까요. 이게 외부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 문화 체험도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주변 관광 상품과 연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역 관광지. 이거는 상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보러 왔다가 뭐 이렇게 주변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변 관광지를 구경하다가, 아, 여기 특산품을 사볼까? 그리고 시장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공생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상설시장 그 골목에 좌판을 깔고 행상인이 들어왔고
이 주위에도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조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갈등이 생겨서 아예 딴 곳에 민속장에 쓰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설시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기시장 따로 있고 이러는데 그거 이 공생해야 돼요. 이 공생해야 되거든요. 아,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이렇게 낙수 효과라고 있잖아요. 낙수 효과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다루는 거래 물품을 조금 이제 조절한다든지 뭐 물건은 같겠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정도 이제 상생관계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다 팔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도 그 전기시장에 좀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 뭐 전망을 하고요. 뭐 더 이제 살을 붙여야 지금 뭐 머릿속에 들어올 시간을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를 마무리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감은 느껴져요. 그래도 뭐 앞으로 뭐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반갑게 조금 더 알차게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